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지나간 한 해와 다가오는 2026년도 리캡을 좀 하고 또 다가올 2026년도에 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는 플루토가 본격적으로 어퀘어리스 자리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2044년 될 때까지는 이 영향을 우리가 점점점 더 강하게 받게 돼요. 물론 1789년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때는 민주주의가 유럽 지역에 정착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형태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게 될 거예요. 탑다운 가버먼 권력 구조의 해체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드러나게 되죠. 엘리트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대중의 세력이 이제 점점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과 플랫폼 권력, 지금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혁명 일어나는 시대이고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재설립이 될 거예요. 2024년도가 어떤 프리뷰였다면 2025년도는 이제 본편으로 들어갔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세런과 물고기 자리에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은 인과응보와 책임을 청산하게 되는 뜻이 있어요. 토성은 거의 모든 부분을 물고기 자리에서 보냈어요. 도망다니던 문제가 현실화되었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가 정리가 되었고 종교와 영적인 것들의 사이에서 사기치던 종교의 탈을 쓴 자들의 붕괴가 시작이 된 해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통일교와 사랑제일교회와 신천지 이 모든 종교들이 그리고 더 넓게는 기독교 이런 체제들이 종교의 체제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붕괴되고 재편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의 붕괴, 또 거짓의 붕괴, 의료, 예술이 한 단계 성장했죠. 이때에는 착하게 살았는가와 진실했는가가 구분이 되는 시대였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참고 양보하고 또 분위기를 맞춰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고 겉으로는 아주 무난한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면 진실한 것은 손해가 와도 사실을 말하고 또 관계가 깨질 걸 알면서도 진실을 선택하고 위선과 거짓과 자기 기만을 멈추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한 해였어요.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고 착하게 사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거죠. 진실을 회피하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역할을 하면서 숨어서 살았다면 이것이 현실 사건으로 돌아오게 된 해가 2025년도였어요. 집단 속의 위면과 위선과 가면이 붕괴되었고 정의로운 척하던 사람들, 정의로운 척하던 권력들, 도덕적 우월감들이 모두 붕괴될 거예요. 말과 실제가 다른 사람들은 개인이든 단체든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전부 다 드러나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고 참고 지내는 것만 같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을 한다든지 진실을 말하는 쪽은 욕을 먹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유로워지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의도는 좋았으나 라는 변명은 힘이 없어지고 기록과 증거와 사실이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착한 척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통하지 않게 돼요. 앞으로는. 불리해도 진실을 택한 사람은 2025년은 당장은 잃어도 손해를 봐도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손해를 크게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계속 얘기해서 욕을 먹고 그래도 말하고 하는가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드 렉시스가 양자리와 천칭자리에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과
관계의 까르마를 얘기해요. 관계가 단절이 되고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정의와 불의가 서로 뒤섞여서 혼란스러워지고 나를 잃고 관계를 유지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왔던 인연들이 완전히 끝나거나 완전히 새로 시작하거나, 그런데 이 현상은 우리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지되어 왔던 70년 구체제, 미국은 더 길게는 200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낡은 구체제는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아직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 만들어지는 체제, 지금 정권의 새로운 시대, 지금 대통령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지난 20년간 보수 진보의 양극으로 갈려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진보파리 가짜들과 국가를 지킨다는 보수의 탈을 쓴 사기꾼들, 이들은 모두 밝은 태양 아래 적나라하게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그 형체는 추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목성이 이동을 했죠. 쌍둥이 자리에서 개자리로 6월 이후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정보와 흘러넘치는 소문과 가짜뉴스, 그리고 AI가 폭증을 했고 집과 가족과 주거, 국가 보호 본능이 굉장히 확대되었던 한 해가 되었어요.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일도 있었고 홍수,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난민과 이주,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었던 한 해였어요. 2025년도에 있었던 일식과 월식은 운명을 리셋하는 시기였어요. 관계들을 청산하고 권력을 교체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치와 사법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고, 개인의 삶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서 버텨온 것들이 더 이상 유지 불가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해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집 한 채 살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그들은 몇백만 원짜리 집을 사게 되고 그냥 길거리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토리지 유닛에서 잠을 자고 최소의 삶을 선택하고 또 강제로 밀려나고 쫓겨나면서 할 수 없이 무소유의 삶을 받아들였지만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농사를 짓게 되고 70년간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영구적인 직장을 가지고 퇴직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삶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거예요. 2025년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만 살아남는 해가 되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직업 역할에 변화가 오게 되고 법적 문제들이 표면화가 되고 정신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고 또는 환상이 깨어지는, 이제 진짜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생을 타협할 것인가라는 영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한 해가 되었을 거예요. 2026년도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혁명은 이제 시작되었고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는 해가 돼요. 2025년이 폭로와 붕괴와 혼돈의 정점에 있었다면 2026년은 냉정한 새로운 세계가 짜여지고 또 그런 뜻의 통제가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거예요. 플루로 물병자리가 이제 2년차로 들어가게 돼요.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될 거예요.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기술 엘리트들, 그리고 대중들, 또 집단 통제 시스템의 현실화가 본격화될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가치를 크게 두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몇 나라 빼고는 다 자유를 가지고 있죠. 이때는 알고리즘과 플랫폼과 기술 권력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해예요.
AI라든지 data 그리고 감시 시스템의 제도권이 들어오게 돼요. 혁명가의 시대에서 관리자 시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 혁명은 끝이 나고 시스템 혁명만 남게 될 거예요. 토성이 양자리로 진입해서 힘의 논리와 또 선제 대응 그리고 군사 또 군사 행동 안보 국경을 가르고 싸웠다면 2026년도에는 먼저 치고 먼저 정리하게 되고 국방비와 무장과 안보 이런 것들을 모든 나라들이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죠. 아마도 유럽 쪽으로는 전쟁이 3차 대전이 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강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세계가 다시 강경 모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넵튠과 세런이 동시에 양자리로 진입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산불과 가뭄으로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새로운 전쟁 이념이 생겨나고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환상이 생겨나고 종교와 민족을 가르는 전쟁 이념이 또다시 불거지게 돼요. 1940년대죠.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처럼 전쟁이 도덕적, 영웅적으로 포장이 되고 희생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서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선동질, 또 신화가 만들어지고 프로파간다가 강화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망상에 빠지게 돼요.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런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한국에 시비 걸고 중국에 시비 걸고 이러고 있죠. 유라이너스와 제미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통신과 인터넷과 언론 그리고 교통, 자동차의 혁신적인 발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사이버전과 정보전이 대대적으로 폭발하게 될 거예요. 언론의 붕괴가 시작이 되고 이미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메이저 언론들은 점점 그 힘을 잃게 되고 새로운 부분적인 디센트럴라이즈된 작은 유튜버들의 뉴스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돼요. 인터넷이 분열되고 가짜 뉴스가 무기로 공식화되는 시기도 이때가 돼요. 더 이상 총을 들고 전쟁을 하는 형태보다는 대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새로운 법과 조약이 생기고 그리고 블록 경제 또 우리가 옳은가 틀린가 이런 이념보다는 살아남는가가 기준이 되는 처절한 한 해가 될 거예요. 3차 대전을 벌리는 나라는 없다 하더라도 이때는 전쟁이 일상화가 돼요. 국지전이라든지 대리전이라든지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었죠. 2025년도도 그런 모습을 이미 보여줘 왔어요.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데려가고 또 유크레인에서 미국이 끼어들어서 전쟁을 하고 기술전도 확대돼요. 민관과 군사의 경계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평화와 전쟁의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내년부터는. 경제나 금융 쪽으로는 자유시장의 신화가 붕괴가 되는 한 해가 돼요. 국가 개입이 점점 강해지고 통화를 통제하게 되고 기술 독점도 점점 심화가 돼요. 부자는 더 기술화가 되고 중산층은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요. 2026년은 이상주의의 해가 아니라 냉정하고 차가운 권력 현실주의가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영웅도 없고 구원자도 없는 테크놀로지와 알고리즘과 군사와 기술 대라와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돼요. 갑자기 세계대전이 터지는 해라기보다는 전쟁과 충돌이 일상화적인 형태로 굳어지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꺼번에 큰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들의 운명은 다시는 되돌리지 않는 형태로 망가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큰 해예요. 플루토와 마르스의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 때문에 분노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시스템적인 국가 단위로 폭발하게 돼요.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무너뜨리자라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2026년도 2028까지는 이런 패턴이 폭발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왕성과 화성과 태양의 각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지 않게,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전쟁이다. 역사적인 사명이다. 정의로운 싸움이다라는 변명을 만들어서 싸움에도 모든 의미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신화가 되돌아오게 돼요. 토성과 유라너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질서는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붕괴가 오거나 강경 대응이 나오게 돼요. 쿠데타나 급격한 체제 변화 또는 비슷한 무력 충돌로 이어지기 쉬운 한 해가 돼요. 에클립스와 아러 플래닛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선전을 보고한다든지 동맹이 파기가 된다든지 지도자를 쿠데타로 끌어내린다든지 2026, 2027년 이 영향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해가 될 거예요. 2026년도는 권력이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사람들로 옮겨가는 시기예요. 플루토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죠. 권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도 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개인 지도자가 나온다든지 한 사람이 결정하는 정치, 또 인간의 직감과 판단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은 AI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 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나 기술 엘리트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중심의 통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의 역할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대라의 한 부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시스템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제, 자유시장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통제된 어떤 권력이 흐르게 돼요. 시민과 권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관리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미국은 군사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의 위치를 유지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분열과 갈등과 통제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격화되면서 외부로는 강경하게 나가지만 내부 속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무너지는 영향을 받게 돼요. 중국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미국의 급소를 노리려고 점점 힘을 키워갈 거예요. 내년이 되면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대만 문제도 지금 끝내기보다는 2030년도 이후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중국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는데 싫어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가면서 잘 이용해야 하는 상대를 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러시아는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소모가 되고 내부 권력이 재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푸틴의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해요. 내년은 전쟁이 일상이 되는 한 해가 돼요. 전쟁과 평화 속에서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교 국제 문제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한 해가 되고 기존 체제와 새로운 세력들 간의 충돌이 점점 심화돼요. 그리고 내부 권력이 새로이 짜여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있죠. 법과 규칙이 시험을 받게 돼요. 또 안정적으로는 흘러간다 하더라도 일부적으로 구조적 개편은 어쩔 수 없이 단행을 해야 하는 한 해가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은 빛나게 되지만 책임과 부담도 커지는 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2025년도, 2026년도를 점성학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